이 이야기는 거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왜 어떤 여성들은 친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일까? 사회는 곧바로 결론을 내린다. 외롭다, 까다롭다, 문제가 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친구가 적은 모든 여성이 고립된 것은 아니다. 그들 중 일부는 침묵 속에서 관찰한다. 말하기보다 느끼고 설명하기보다 알아차린다. 그들은 말이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배웠기 때문에 침묵한다. 이 여성은 늘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어딘가 항상 반쯤만 속해 있었다. 웃고 맞추고 함께 있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감각이 남아 있었다. 융적으로 말하면 이는 사회적 결핍이 아니라 의식이 안쪽으로 향하는 성향, 자신의 내면 세계가 일찍부터 활성화된 영혼의 징후다. 이 영상은 고립을 미화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혹시 당신이 느꼈던 그 거리감은 결함이 아니라 깊이의 신호는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부터 시작될 모든 이야기의 문이 된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던 순간 당신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었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성은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 사람 컴파일러는 더 이상 습관처럼 사람 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존재감이 있는 연결만을 원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더 이상 함께 있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지 않고 동의하지 않을 때 침묵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녀의 사회적 원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겉으로 보면 고립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조용해진 대신 그녀의 내적 세계는 깊어지고 넓어진다. 생각은 선명해지고 감정은 더 정확해지며 자신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고갈되고 어디에서 살아나는지를 분명히 느끼게 된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상실이 아니다. 이는 의식의 방향 전환이다. 외부의 인정에서 내부의 진실로 이동하는 과정, 관계의 양에서 관계의 질로 옮겨가는 심리적 성숙이다. 이 여성은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자신을 왜곡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녀를 더 고독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훨씬 더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게 만든다. 당신이 관계를 줄이기 시작했을 때 무엇이 처음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성은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 사람 컴파일러는 더 이상 습관처럼 사람 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존재감이 있는 연결만을 원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더 이상 함께 있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지 않고 동의하지 않을 때 침묵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녀의 사회적 원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겉으로 보면 고립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조용해진 대신 그녀의 내적 세계는 깊어지고 넓어진다. 생각은 선명해지고 감정은 더 정확해지며 자신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고갈되고 어디에서 살아나는지를 분명히 느끼게 된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상실이 아니다. 이는 의식의 방향 전환이다. 외부의 인정에서 내부의 진실로 이동하는 과정, 관계의 양에서 관계의 질로 옮겨가는 심리적 성숙이다. 이 여성은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자신을 왜곡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녀를 더 고독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훨씬 더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게 만든다. 당신이 관계를 줄이기 시작했을 때 무엇이 처음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는가? 이 여성들이 사람을 멀리하는 이유는 오해받기 쉽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냉담함이나 거만함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다. 그들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정서 교류를 거부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미묘한 신호를 빠르게 감지한다.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의 불편함, 친절 속에 숨은 경쟁심, 웃음 뒤에 남아있는 긴장. 그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지는 못해도 몸과 감정으로 먼저 알아차린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은 늘 깨어있다. 겉도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일부가 점점 마르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를 오래 견디지 못한다. 이것은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정서적 감수성이 지나치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얕은 관계에서는 자신의 에너지가 소모만 되고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선택성은 방어가 아니라 본능적인 자기 보호다.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다. 어떤 환경이 자신을 확장시키는지, 어떤 관계가 자신을 축소시키는지. 그래서 이 여성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대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길을 택한다. 당신이 어떤 자리를 떠났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것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였는가. 윤은 이런 성향을 병리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의식의 방향성으로 이해했다. 밖으로 향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안으로 향하는 삶도 있다. 이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소속보다 진실을, 인정보다 정합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늘 내부에서 갈등이 생긴다. 진짜 나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여지기 위해 나를 조정할 것인가? 이 갈등은 피곤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이다. 좀 더 열려라. 왜 그렇게 까다롭니?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성들은 이미 알고 있다. 자신을 배반하는 친밀함은 결국 더 깊은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선택한다. 외부의 소음보다 내부의 일관성을, 사람들 속의 외로움보다 혼자 있음 속의 진실함을. 이 선택은 사회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계약을 지키는 행위다. 당신이 진실을 선택했을 때 잃은 것은 무엇이었고 지킨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여성들 대부분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배웠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는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적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었다. 조용해지는 법을 배웠고 과도하게 공감하는 법을 익혔으며 갈등을 느끼는 순간 먼저 물러나는 법에 능숙해졌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는 늘 반복되었다. 타인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미덕처럼 보였다. 성숙함, 배려, 이해심. 사람들은 그녀를 좋은 사람이라 불렀다. 그러나 무의식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이유 없는 공허,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껴지는 고독.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피로가 아니다. 이는 자기로부터의 반복된 이탈이다. 적응할수록 자아는 안전해졌지만 자기 셀프는 점점 멀어졌다. 어느 순간 이 여성은 깨닫는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더 깊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전환점이 된다. 그녀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외로움을 감수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는 않겠다고 결심한다. 이 선택은 아프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 편에 서는 순간이기도 하다. 당신이 적응을 멈췄을 때 어떤 관계가 조용히 사라졌는가? 이 여성들이 친구를 쉽게 만들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심리적 감수성에 있다. 그들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읽고 침묵을 해석하며 말해지지 않은 감정을 감지한다. 누군가의 말투가 미묘하게 바뀌는 순간, 칭찬 속에 섞인 비교의 기색, 웃음 뒤에 남아있는 긴장과 불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흘려보내는 이 신호들을 이 여성들은 몸으로 먼저 받아들인다. 이 능력은 축복이자 부담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정도의 민감함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끄러운 환경, 감정이 소비되는 관계, 겉으로만 평화로운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신경계는 쉽게 지친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감수성은 약함이 아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발달한 무의식과의 깊은 연결이다. 긴장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 분위기를 읽는 법을 배운다. 그 결과 직관은 날카로워지고 감정인식은 정교해진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이 능력을 가진 여성들은 자주 오해받는다. 예민하다, 과민 반응이다, 너무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선택한다. 차가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당신이 피곤해졌던 관계에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그 분위기였는가? 이 여성들이 점점 더 신중해지는 이유는 상처를 입기 쉬워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웠다. 모든 친절이 순수한 것은 아니며 모든 관심이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경쟁하고 비교하고 미묘하게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들. 그 안에서 이 여성들은 자신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빠르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시간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약속보다 태도를 관찰한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자신의 중심이 흔들린다고 느끼면 설명 없이 한 발 물러선다. 이 행동은 종종 오해를 낳는다. 차갑다, 거리를 둔다, 벽을 쌓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단절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자아의 방어가 아니라 자기 셀프의 신호다. 여기는 너를 축소시킨다. 여기는 너를 소모시킨다. 무의식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고 그들은 그 신호를 신뢰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모두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허용한 사람에게는 깊고 진실하게 머문다. 당신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 잃은 것은 관계였는가? 아니면 자신을 지키는 힘이었는가? 이 여성들이 점점 더 신중해지는 이유는 상처를 입기 쉬워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웠다. 모든 친절이 순수한 것은 아니며 모든 관심이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경쟁하고 비교하고 미묘하게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들. 그 안에서 이 여성들은 자신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빠르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시간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약속보다 태도를 관찰한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자신의 중심이 흔들린다고 느끼면 설명 없이 한 발 물러선다. 이 행동은 종종 오해를 낳는다. 차갑다, 거리를 둔다, 벽을 쌓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단절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자아의 방어가 아니라 자기 셀프의 신호다. 여기는 너를 축소시킨다. 여기는 너를 소모시킨다. 무의식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고 그들은 그 신호를 신뢰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모두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허용한 사람에게는 깊고 진실하게 머문다. 당신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 잃은 것은 관계였는가? 아니면 자신을 지키는 힘이었는가? 이 여성들은 결국 한 가지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소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다. 처음에 고독은 아프다. 전화가 울리지 않는 저녁, 초대받지 못한 주말, 누군가와 나누지 못한 생각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아무 관계로나 돌아간다. 외로움보다 불편한 진실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다르게 지나온다. 외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문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독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공간이 된다. 그 공간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처음으로 끝까지 따라가고 감정을 검열 없이 느끼며 욕망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바라본다. 윤기 말한 자기 셀프와의 만남은 바로 이 고독 속에서 시작된다. 이때부터 혼자는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선택된 상태가 된다. 누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나 들이지 않기로 한 결과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다. 외로움이 다시 찾아와도 그 안에 자신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시작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당신에게 돌아왔는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여성들 안에서는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 외부를 향하던 시선이 점점 자기 자신을 향해 깊어지기 시작한다. 그들은 생각한다. 되돌아보고 질문하고 의미를 찾는다. 왜 어떤 말에 유난히 아팠는지, 왜 어떤 관계에서 반복해서 지쳤는지, 왜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끌렸는지. 이 모든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탐색이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이 단계는 자아가 무의식과 대화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감정은 더 이상 통제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석해야 할 메시지가 된다. 불편한 감정조차도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생각은 정리되고 감정은 가라앉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더욱 또렷해진다. 이 과정에서 피상적인 관계는 점점 견디기 어려워진다. 깊이를 경험한 사람에게 겉도는 대화는 공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타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른 차원의 내적 친밀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은 이제 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전체를 바꾼다는 것을.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단계에 이르면 이 여성들은 중요한 구분을 배운다. 함께 있음과 존재감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 마음이 더 고독해질 수 있고 혼자 있어도 내면은 오히려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외형에 집착하지 않는다. 메시지의 빈도, 만남의 횟수, 관계의 이름보다 그 안에 실제로 머무는 감정의 진실성을 본다. 이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침묵을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친밀함.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자신의 일부를 계속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지치게 된다. 융적으로 말하면 이 변화는 외부 대상에서 내적 기준으로 관계를 재정의하는 과정이다. 나를 채워주는가가 아니라 나를 왜곡하지 않는가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관계의 수를 늘리지 않는다. 대신 한 사람과의 만남이 자신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지를 본다. 진정한 존재감이 있는 관계는 그들을 고갈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고요하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한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가? 이 지점에서 이 여성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설득하지도 증명하지도 않는다. 대신 경계를 세운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이 경계는 차가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경험 끝에 얻은 지혜다. 너무 많이 주었고 너무 자주 넘어갔으며 그 대가로 자신을 잃어본 사람만이 경계의 필요성을 안다. 이 여성들은 이제 안다. 공감의 한계가 없으면 공감은 헌신이 아니라 자기 소멸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모든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모든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며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융적으로 말하면 이 단계는 자아가 아니라 자기 셀프가 삶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경계는 방어벽이 아니라 자기 구조의 윤곽선이다. 여기까지는 나, 그 너머는 타인. 이 여성들은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설명 없이 물러날 때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키지 않는 친절은 결국 원망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관계가 어긋난다고 느끼는 순간 조용히 자리를 떠난다. 분노도 복수도 없이. 단지 더 이상 자신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택일 뿐이다. 당신이 처음으로 아니오를 말했을 때 무너진 것은 관계였는가? 아니면 오래된 두려움이었는가? 이 여성들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다. 말수가 줄어들고 거리가 생기자 주변은 쉽게 판단한다. 차갑다, 까다롭다,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 평가는 표면만 본 결과다. 이 여성들의 내면에서는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제되었을 뿐이다. 무분별한 친밀함을 거부했을 뿐 연결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다. 융의 시선에서 보면 이 변화는 퇴행이 아니라 통합의 징후다. 이 여성들은 더 이상 외부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리듬과 진실에 맞춰 관계를 선택한다. 그래서 그들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차갑게 보이지만 경계를 존중하며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따뜻하다. 선택적일 뿐 무감각하지 않다. 이 오해는 아이러니를 낳는다. 겉으로는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정직해진 것이다.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기에 열린 관계는 더 깊어진다. 당신을 오해한 시선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는가? 이 지점에서 이 여성들의 우정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들은 더 이상 우정을 이상화하지 않는다. 영원함, 무조건적 충성, 항상 곁에 있음 같은 낭만적인 서사는 조용히 내려놓는다.
대신 우정을 의식의 관계로 바라본다. 서로의 성장 단계를 존중하고 변화를 허용하며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성숙함. 이 여성들은 이제 안다. 모든 관계가 오래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어떤 인연은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고 그 역할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끝난다는 것을.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이해하는 태도다. 그래서 그들은 집착하지 않는다. 사람이 떠나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다. 아픔은 느끼지만 그 아픔 속에서 의미를 통합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융적으로 말하면 이 단계는 관계를 통해 자아를 강화하는 시기를 지나 자기 셀프를 중심에 두는 시기다. 우정은 더 이상 결핍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의식을 나누는 공간이 된다. 당신은 언제부터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이 여성들의 관계는 많지 않다. 그러나 남아있는 관계들은 가볍지 않다. 서로를 소비하지 않고 서로를 증명하지 않으며 서로의 삶을 조용히 바꾼다. 그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가 형성되면 그 신뢰는 얕지 않다. 말보다 침묵이 많고 설명보다 이해가 앞선다.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각자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 관계들은 위로를 요구하지 않는다. 서로를 구해주려 하지 않는다. 대신 각자가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 그래서 만남은 짐이 아니라 확장이 된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이 관계들은 자기 셀프와 자기 셀프가 만나는 장이다. 의존이 아니라 공명, 결핍이 아니라 성숙의 교차점. 그래서 수는 적어도 영향은 깊다. 이 여성들은 안다. 많은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보다 단 한 사람과 진실하게 연결되는 것이 영혼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의 삶을 바꾼 관계는 몇 개였는가? 그리고 그 깊이는 얼마나 되었는가? 이 여성들의 관계는 많지 않다. 그러나 남아있는 관계들은 가볍지 않다. 서로를 소비하지 않고 서로를 증명하지 않으며 서로의 삶을 조용히 바꾼다. 그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가 형성되면 그 신뢰는 얕지 않다. 말보다 침묵이 많고 설명보다 이해가 앞선다.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각자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 관계들은 위로를 요구하지 않는다. 서로를 구해주려 하지 않는다. 대신 각자가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 그래서 만남은 짐이 아니라 확장이 된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이 관계들은 자기 셀프와 자기 셀프가 만나는 장이다. 의존이 아니라 공명, 결핍이 아니라 성숙의 교차점. 그래서 수는 적어도 영향은 깊다. 이 여성들은 안다. 많은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보다 단 한 사람과 진실하게 연결되는 것이 영혼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의 삶을 바꾼 관계는 몇 개였는가? 그리고 그 깊이는 얼마나 되었는가? 이 여성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고통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고통은 소리 없이 그러나 깊숙이 새으며들었고 결국 그들을 깨어나게 했다. 그들은 상처를 외부로 투사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정체성에 머무르지도 않았다. 대신 고통을 안으로 가져가 질문으로 바꾸었다. 왜 이런 관계를 반복했는가? 나는 무엇을 보지 않으려 했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의식은 확장되었다. 윤기 말한 개별화 과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의미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 여성들은 자신의 아픔을 드라마로 소비하지 않는다. 그 아픔을 자기 이해의 재료로 사용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다. 고통은 기억으로 남지만 지배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조용해지고 더 단단해진다.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지 않고 자기 내부의 중심을 세운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성숙이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을 깨뜨렸는가 아니면 눈뜨게 했는가? 이 단계에서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삶을 방해하는 불청객도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내면의 나침반이 된다. 이 여성들은 이제 안다. 어떤 관계가 자신을 소진시키는지, 어떤 환경이 영혼을 마르게 하는지. 과거의 상처는 경고 신호로 작동하며 다시 같은 문을 열지 않도록 막아준다. 융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억압의 해소가 아니라 통합이다.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상처를 숨기지도 상처에 의해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 통합 이후 삶의 선택은 훨씬 단순해진다. 설명할 필요가 줄어들고 변명은 사라진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조용히 물러난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자기 배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깊은 존중의 표현이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아니면 길을 안내하는가? 이 지점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증명하려 하지도 이해받으려 애쓰지도 않는다.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이미 충분한 답이 되었기 때문이다. 융이 말한 개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외부 세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리듬에 맞추어 사는 것이다. 이 여성은 이제 안다. 자신의 감수성은 약점이 아니라 깊이를 향한 통로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선택한다. 많은 관계 대신 진실한 연결을, 소음 대신 침묵을, 인기 대신 일관성을. 이 선택은 외로움을 동반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잃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녀의 삶은 조용해진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 자기 자신과 맺은 약속, 그리고 그것을 지켜온 시간. 이것이 바로 친구가 적은 여성들이 지닌 가장 드문 특성이다. 그들은 세상에 맞추지 않고 자기 영혼에 충실하다. 모두에게 속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어쩌면 당신은 왜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드는지 스스로를 의심해왔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조용히 자책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여정의 끝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모든 영혼이 군중을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 어떤 영혼은 깊이를 위해 태어났고 진실을 위해 속도를 늦추도록 설계되었다는 것. 친구가 적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자신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택, 영혼을 값싸게 나누지 않겠다는 선택. 융의 말처럼 의식화되지 않은 삶은 운명이 되지만 의식화된 삶은 방향이 된다. 이 여성들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해 살지 않는다. 자기 내면의 진실에 의해 움직인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안도가 되었다면 혹은 오래 묻어두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다. 이곳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채널이 아니다. 깊이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조용히, 그러나 진실하게.